이미지가 무너지고 팬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런 붕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늘 작은 징후들이 존재했고 그 징후들은 대중의 시선 밖에서 천천히 쌓여왔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사생팬을 자처한 인물들이 올린 폭로글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마치 내부를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구체적인 정황을 나열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폭로 방식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시기, 특히 스타가 상승세에 있을 때마다 비슷한 구조, 비슷한 문장, 비슷한 서사로 반복되며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작됐다. 먼저 한 서클의 탑급 남성 스타가 사생팬 폭로의 대상이 되며 파문이 일었다. 폭로 내용은 매우 자극적이었다. 단기간, 그것도 이틀 사이에 2명의 여배우와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도덕적 기준을 정면으로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이 폭로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곧바로 또 다른 폭로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95년대생 여성 배우를 겨냥한 이야기였다. 폭로자는 이 여배우가 여러 남자 배우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자신이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5가지 증거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신빙력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여론은 단순한 익명 폭로를 넘어 실제 인물을 특정하려는 방향으로 급격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건과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인물들이 하나둘 거론되며 대상은 점점 좁혀졌다. 폭로글 속 핵심 정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문제의 인물은 현재 확실한 상승기에 있는 95년대생 여배우라는 점이다. 연기력과 대중 인지도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업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다만 성격은 자유분방하고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로 현장 분위기를 주도할 만큼 인맥도 넓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둘째, 이 여배우는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활동도 활발하다. 예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처음 만나는 남자 연예인과도 거리낌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빠르게 친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호방한 행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촬영장에서 남자 배우의 신체에 스스럼 없이 손을 대거나 작품마다 이른바 극중 부부 관계를 형성해왔고 심지어 상대가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다. 넷째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개입이다. 어머니가 딸을 관리하기 위해 촬영장에 상주했지만 결국 이런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사생팬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실물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공개할 경우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5가지 요소는 폭로의 신빙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하며 대중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한 인물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바로 바이루. 한국식으로는 바이루이라 불리는 배우다. 바이루는 1994년생이지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95화 라인에 묶여져 언급돼 왔다. 환유 엔터테인먼트 합류 이후 우진건을 잇는 새로운 간판 여배우로 자리 잡았고 드라마와 예능을 동시에 흡수하는 보기 드문 유형의 스타로 평가받아 왔다. 작품 흥행력과 대중성 그리고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기에 폭로글에서 묘사된 상승기 95화라는 조건과 자연스럽게 겹쳐 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예능 속 바이루의 이미지가 이런 의혹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 출연했을 당시 천이와는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없는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도중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장면은 당시에는 친화력의 상징처럼 소비됐지만 지금 와서는 일부에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고정 멤버로 합류한 이후에도 바이루는 빠른 적응력과 즉흥적인 리액션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다른 출연진과의 거리감 없는 호흡, 예상치 못한 행동에서 나오는 웃음 포인트, 그리고 수많은 밈과 명장면은 그를 예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들었다. 팬들이 바이루를 사랑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꾸밈없고 솔직한 태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 친근함,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듯한 웃음. 하지만 이번 폭로는 바로 그 매력으로 여겨졌던 지점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성격이고 어디부터가 경계 없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소환된 것이 과거 논란 장면들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촬영 현장에서 쉬카이와 함께 포착됐던 엉덩이 접촉 장면이다. 당시에는 현장 분위기 속에서 나온 가벼운 장난이나 친분의 표현 정도로 소비됐고 두 사람이 여러 작품을 함께하며 형성된 CP 이미지와 맞물려 팬들 사이에서 오히려 친근한 에피소드처럼 회자됐다. 그러나 이번 폭로 내용이 확산되면서 이 장면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조명됐다. 단순한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직업적 경계를 넘나든 행동이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는 예능과 현장에서 늘 그런 캐릭터였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성별을 바꿔 생각해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 장면은 바이루의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장점이었는지 아니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소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왕허디와의 관계 의혹으로까지 확장됐다.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강한 CP 케미를 보여주며 반경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작품 속에서의 밀착된 감정선과 자연스러운 호흡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실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상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왕허디가 팬덤 내에서 오랫동안 교제 중인 연인이 있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왕허디와 가장 강력한 CP로 소비돼 왔던 우주신이 바이루의 절친이라는 설정까지 더해지면서 폭로글의 내용과 억지로든 자연스럽게든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물론 이 모든 연결고리는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늘 이런 서사를 좋아한다. 여러 조각을 맞춰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려는 과정에서 의심은 점점 증폭되고 단순한 작품 속 케미는 사생활 논란으로 변질되기 쉽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폭로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폭로가 있었고 그때 역시 95화 여배우가 작품 하나당 한 명과 관계를 맺는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 폭로에는 어머니가 촬영장에서 지켜봐도 소용없다는 서술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번 폭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그때도 일부 네티즌들은 조건을 대입하며 바이루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결국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이야기가 이번 폭로를 계기로 다시 꺼내진 셈이다. 이 반복성 자체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 반론, 즉 의도적인 루머일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장들 가운데 실제로 확인 가능한 물증은 공개된 적이 없다.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항상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따라붙는다. 이 구조는 과거 서클탑급 남성 작가를 둘러싼 폭로와 매우 유사하다. 사생팬이라는 위치를 내세워 신뢰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듯 보이는 정황을 나열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등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에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 바이루의 신작 공개나 화제작 방영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 상승기 배우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순간 동시에 가장 취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루의 성장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연예계에 들어오기 전 타오바오 모델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얼굴을 알렸고 청춘 감성의 잡지 커버를 장식하며 소위 인터넷 미녀로 주목받았다. 이후 단편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카메라 앞에서의 표현력과 대중 반응을 체득했다. 동시에 그는 아이돌을 꿈꾸던 K-POP 팬이기도 했다. 한국어와 춤을 독학하며 실력을 쌓았고 실제로 SM 연습생에 도전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록 아이돌 데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경험은 이후 그의 퍼포먼스 감각과 예능 적응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위정의 발탁이었다. 위정은 바이루를 처음 보고 첫눈에 여주인공감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이미지 메이킹과 작품 배치를 통해 그를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성장 과정은 바이루이 단순히 운으로 뜬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선택이 맞물려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금의 논란이 왜 그에게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기도 한다. 바이루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몇 차례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작품은 단연 피닉스 죄수이다. 이 작품은 반경 당시부터 원작 훼손 논란과 캐릭터 분량 문제로 큰 잡음을 낳았다. 원작에 없던 배역이 대폭 확대되며 서사가 재편됐고 그 중심에 바이루이 연기한 인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가로챈 여주, 회전문 캐릭터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대중의 인지도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논란은 컸지만 이름은 확실히 각인됐다. 이후 쉬카이와의 연속적인 합작은 바이루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두 사람은 와시너를 통해 강한 CP 구도를 형성했고 이는 작품 외적인 화제성까지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시기 쉬카이는 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았고 자연스럽게 바이루 역시 그 파급력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쉬카이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 특히 전 연인 폭로와 가정폭력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커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이루는 비교적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일부 장면이나 정황이 억지로 연결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없었고 이는 업계 안팎에서
위정의 보호막이 작용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위정은 논란 국면에서 바이루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조심스럽게 관리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커리어에는 큰 흠집이 남지 않았다. 이후 바이루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히트작을 넘어 이미지 자체를 바꿔놓은 작품이었다. 절제된 감정선과 반복되는 이별,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쌓아 올린 눈물 연기는 잘 우는 배우라는 평가를 확고히 만들었다. 이전까지 밝고 경쾌한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 작품을 통해 비극과 서사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은 곧바로 CCTV 주연 드라마로 연출자 포첩 그럼 CCTV로 이어졌다. 상업 로맨스 중심의 필모그래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작품에 캐스팅됐다는 점은 바이루이 단순한 유행 스타를 넘어 안정적인 주연 배우로 분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같은 시기 고정 멤버로 자리 잡으며 대중성은 폭발적으로 확장됐다. 기존 멤버들의 공백 이후 침체됐다는 평가를 받던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고 바이루 특유의 리액션과 솔직한 태도는 새로운 시청층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에서의 성과와 예능에서의 존재감이 동시에 작동하며 그의 상업 가치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광고, 브랜드 협업, 행사 섭외까지 이어지며 바이루는 명실상부한 흡수형 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다. 지금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스타를 만드는 시대다. 과거처럼 몇 편의 명작이나 방송사의 집중 조명만으로 톱스타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드라마, 예능, SNS, 숏폼 콘텐츠가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영향력이 완성된다. 특히 국산 로맨스 드라마는 여전히 가장 빠른 상승 루트로 기능하고 있으며 여기에 예능과 온라인 화제성이 결합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바이루는 바로 이 공식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한 사례다. 카메라 앞에서의 표현력, 예능에서의 순발력, SNS와 밈 문화에 최적화된 이미지까지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요소를 거의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탄 선택의 결과에 가깝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 불거진 논란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성공서사의 정점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내러티브일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의혹과 추측뿐이며 확인 가능한 사실은 없다. 증거는 없고 서사는 반복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상승기에 있는 배우일수록 가장 많은 관심과 동시에 가장 큰 공격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대중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유분방한 성격과 사생활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계산된 공격의 결과일까?